자, 18강 내용 시작합니다. 네, 연력학 과정을 PV 그래프로 해석하는 연습 문제들이 주로 나왔던 게 18강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 같은 경우에 등온으로 움직였고 부피가 작아진 경우네요. 그러면 일단 같은 온도로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두 개의 곡선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하나로 하면 돼요. 이걸로 시작해도 되고 여기로 시작해도 됩니다. 근데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여기 부피가 V0 한다면 부피가 절반으로 감소했으니까 2분의 1 V0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 혹은 위로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을 얘기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왼쪽 상황을 표현하는 그림이고요. 현재 무슨 온도인지 안 나왔으니까 온도가 만약에 높으면 위에 거, 낮으면 아래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요. 기체가 한 일 내부 에너지 관계를 부등호로 써라 했습니다. 기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이번에 부피가 줄었으니까 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W는 음수, 그리고 온도는 안 변했으니까 델타 U는 0. 그러면 한 일은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받으면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기체가 일을 하거나 하는데 지금 얘는 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Q도 마이너스 값이겠죠. 그럼 열을 흡수한 게 아니고 열을 방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르는 이 추 무게 플러스 대기압에 의한 압력은 일정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얘가 점점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처음 상황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V0, P0 한다면 이 상황에서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는 커지는 상황, 이 상황이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체가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부피가 커졌냐라고 보면 돼요. 얼마큼 커졌냐면 요만큼 일을 한 거죠. W는 일을 한 거고요. 그러면 온도는 변했냐? 지금 온도가 이쪽 온도에서 이쪽 온도로 바뀌었으니까 온도도 올라갔습니다. 델타 U는 양수입니다. 그럼 결국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주면 그걸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는데 내부 에너지도 늘어났고 일도 했으니 결국 외부에서 열을 그만큼 흡수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3번이에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 과정, 2번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 과정에서도 지금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받으면 그걸로 일을 하거나 내부 에너지 증가하거나, 그리고 2번 과정도 열 에너지를 받으면 그걸로 일을 하거나 내부 에너지 증가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결국 그 값이 같다라는 게 1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W1, W2, W1은 일한 거는 이만큼 일했어요. 네, 2번 과정은 부피가 안 변했으니까 일을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W1은 일을 했는데 W2번 상황은 일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온도를 생각해보면 A에서 C로 가도 온도가 늘어나고요. A에서 B로 가도 온도가 늘어나는데 누가 더 온도가 많이 늘어났냐예요. 자, 근데 여기 1번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면 A가 0이에요. 근데 이 값이 같으려면 이 값이 만약 플러스 10이라고 해봅시다. 얘는 온도 변화가 플러스 10에 다 가져가요. 얘가 0이니까. 근데 2번 위에 있는 1번 과정은 얘네 둘 다 플러스 값이니까 이 10을 나눠 갔겠죠. 그래서 델타 U만 비교해 보면 델타 U 다시 말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2번 과정이 흡수한 열량을 그대로 다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다시 말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2번이 더 크다는 건 온도가 2번이 더 많이 올랐다니까 2번 과정인 C로 변하는 과정이 B로 변하는 과정보다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이렇게 최종 온도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온도 변화를 바탕으로 등원 곡선을 그리면 C랑 B가 같은 등원 곡선이 아니고 다른 등원 곡선이다. 이제 이렇게 따로 그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온도가 누가 더 최종 온도가 높았을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 했었어요. 4번 문제는
등업 과정, 등온 과정을 거쳐서 PV 그래프로 이 상황을 표현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0.5V였어요. 근데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같은 압력으로 쭉 늘어나서 V0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네요. 그리고 등온 과정을 통해서 0.5V0로 다시 부피가 감소했어요. 등온 과정이니까 등온 곡선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움직여야겠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옳은 것과 틀린 거 골라라. A, B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가 A 상황, 얘가 B 상황, 얘가 C 상황인데 A에서 B로 갈 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내부 에너지와 곧 온도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온도가 늘어났으니까 감소가 아니고 증가한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절대 온도는 C랑 A랑 몇 배 차이 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온도와 관련된 식 PV는 NRT에서 C랑 A를 비교한 거는 사실 C랑 A랑 B랑 똑같아요. 왜냐면 C랑 B가 온도가 똑같으니까 A랑 B랑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같은 압력이에요. P0라고 할게요. 같은 압력에서 그러니까 A 같은 상황은 P0 곱하기 0.5V0가 nRTL일 거고요. 여기 온도.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P0 그리고 부피가 V0예요. nRTH인 상황이죠. 근데 우변에 지금 이렇게 온도가 다른데 좌변을 봤더니 딱 2배 차이 납니다. 근데 n이나 r은 상수일 거니까 결국 온도가 2배 차이 난다 라고 말 수 있겠죠. TH가 TL보다 2배 더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A에서 B로 갈 때 한 일, A에서 B로 갈 때 한 일은 얼마냐면 이게 한 일이고요.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일을 받았어요. B에서 받은 일이라고 해야겠네요. 받은 일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한 거니까 요만큼 일을 받은 거니까 AB에서 한 일이 BC에서 받은 일보다 크다. 이건 좀 잘못됐네요. 왜냐면 요만큼 더 B에서 C로 갈 때 더 일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그래서 맞는 건 2번 하나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EP0에서 EP0, V0인 이 상황에서 처음 상황은 같아요. 근데 압력이 P0로 바뀌었는데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단열, 하나는 등온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걸 바탕으로 내부 에너지 또는 열을 변한다라는 내부 에너지가 변하거나 그걸로 일을 한다. 이걸 이제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열이란 말은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는 소리니까 얘가 0이에요. 그리고 등온 팽창이면 온도가 안 변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란 소리죠.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플러스면 지금 일을 했죠. 이 S만큼 일을 해줬어요. 그만큼 온도가 감소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온도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온도와 여기서의 온도는 다른 등온 곡선을 따른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는. 그리고 얘는 등온 팽창이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등온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1에서 온도는 내려간다. 위에 등온 곡선, 아래 등온 곡선, 이제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 라는 거 확인 가능하죠. 1에서 외부의 한 일은 S다. 이 S만큼 이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일했다. 2번도 맞는 말. 3번에서 2에서 외부의 한 일은 S보다 크다. 지금 왼쪽이랑 비교해보면 등온 팽창보다 단열 팽창은 좀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게 지금 S죠. 왼쪽 그림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S보다는 지금 2에서 한 일은 이만큼이니까 요거에 해당돼요. 요거에. 그러니까 요만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2에서 한 일이 S보다 크다. 맞습니다. 2에서 2번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1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걸 보고 얘기를 할 거냐면요. 2에서 흡수한 열량, 여기서 흡수한 열량은 2란 만큼 흡수했겠죠. 그러니까 S보단 커요. 근데 1에서 감소한 거는 2란 만큼 감소했겠죠. 이게 0 됐으니까. 근데 2란 게 얼마냐면 S예요. 그러니까 감소한 내부 에너지가 S고요. 2에서 흡수한 열량은 S보다 커요. 그럼 결국 흡수한 열량이 크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다 맞는 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열기관이고요. 이런 거 이제 스털링 엔진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한 일은 없지만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이때 Q 흡수했고요. 그리고 1번 가정도 온도가 변한 거 없지만 일을 했으니까 이때도 열을 흡수했고요. 이때 방출한 겁니다. 자, 한번 따져보면 1번 가정, 1번 과정은 일은 했어요. 요만큼 일했어요. 요만큼 일했어요. 근데 온도 변화는 없으니까 얘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했죠. 그러니까 요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1번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2번 과정은 온도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변하고 일은 안 했으니까 이건 0인데 이게 마이너스 값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때는 열을 방출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그림도 지금 일을 받은 거죠. 한 게 아니고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3번 과정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값. 온도 변화는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0. 그러면 그때도 열을 방출했다 라고 보시고, 나머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다시 제자리 온도가 왔잖아요. 지금 온도가 언제 감소했냐면 이때 온도 감소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온도가 증가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온도가 감소한 만큼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이거 똑같이 늘어나야 다시 제자리 온도가 총 한 사이클 돌면 내부 온도 변화가 0일 거니까 이거를 다 거치고 나면 0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320일 거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일단 부호 작성하고 있는데 부호 다 이렇게 적었죠. 그리고 기억에 해당하는 거 방금 했습니다. 320고요. 흡수한 거 방출한 거 구분해라. 흡수 방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기관 구해라. 열기관 효율. 그러면 흡수한 거 대비 얼만큼 일을 했는데, 흡수를 얼만큼 했냐면 흡수 2번 720만큼 흡수했고요. 그 중에 한 일 플러스 4 2일 했고 마이너스 2 2를 받았으니 총 한 일은 한 사이클 동안 2번밖에 일을 안 했죠. 2만큼. 그러니까 열 효율이 7분의 2 정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